자, 정규 분포는 뭐냐면 어떤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어가지고 그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 요거인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거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거면 돼. 이렇게 생겼을 때 그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랍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거인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이때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기호로 이렇게 합니다. n의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한마디 그래 한 줄로 뭐라 그러냐면 x는 이거를 따른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이거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그냥 그 뭐라 해야 될까, 정의를 딱 말로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분포 곡선과 성질 2번 3번이 있는데, 자, 정규 분포 곡선은 그 확률 밀도 함수 f, 저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뭐 식이 복잡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거고, 정규 분포 곡선은 어쨌든 이 식의 저 복잡한 저 식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따와서 잠깐만 요거를 따와서 보겠습니다. 따와서 자, 이거 우리 얘를 봐야 돼. 얘를 볼 건데 얘 옆에 부가적인 건 밑에 잠깐 해놓을게요. 자, 했습니다. 했고, 자, 우리가 이제 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네, 이걸 볼 건데, 자, 얘는 일단 봤을 때 요 지수 자리 있잖아, 지수 자리. 네, 이걸 좀 더 크게 본다는 게 잠시만요. 네, 좀 크게 본다는, 자, 이렇게요. 자, 이거의 그래프가 정규 분포 곡선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자, 이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이 뭐 문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요거 파이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파이 있죠, 파이 원주율 파이고, 여기서 시그마는 표준 편차죠. 시그마 제곱 분산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온 E라는 거는 뭐냐면, E는 이제 미적분 배운 이과들을 알고 있는데 문과는 뭐 몰라서 상관없어요. 이거 E라는 거는 그냥 상수입니다. E는 그냥 상수라고 알면 돼요. 상수고, 어떤 상수고 숫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알파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뭐 이렇게 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그 그래프에 대해서 보는데, 사실 밑에 거는 당연히 외우기도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외우는 쪽인 건데, 그래도 잠깐 살짝만 살펴보면은 일단 이 함수 자체가 기본적인 형태가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알겠나? 상수 2라는 상수의 x제곱 이쪽 꼴로 가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생겨서 지수함수인 건데, 그럼 지수함수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x-m의 제곱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x-m의 제곱, 요거부터 시작할 거야. 우리 이건 어떻게 되냐면 축이 x는 m을 축으로 하는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위로 볼록이죠. 그리고 이거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볼 게 지수함수라고 했잖아요. 상수의 이거 제곱은 지수함수예요. 그럼 우리 여기 요 기본 틀에서 지수함수 개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지수함수는 x축 이렇게 있고 위로 볼록 꼬리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축이 뭐냐면 x는 m이라는 축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밑으로 그리면 이렇게 점근선 개념으로 이렇게 생겼었죠. 기억나나 이거? 요 정도만 파악을 할 거예요. 나머지들 뭐 파이, 시그마 얘네들은 다 상수니까 가장 핵심적인 그 x가 들어가 있는 얘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2차 함수, 위로 볼록 2차 함수고 축이 x는 m이다. 축인 x는 m이고, 그 다음에는 기본 형태가 지수함수 꼴이라고 했으니까 지수함수는 점근선 개념, x축이 점근선이었다 라서 이렇게 요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정도를 한 다음에, 그러면 요 정도 잠깐 본 다음에 내가 밑에 그려놓고 이제 다시 얘기를 좀 할 건데,
괜찮죠?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만 위로 볼록인데 지수함수라서 점근선 개념이 추가된다. 그렇게만 딱 알고 있읍시다. 위로 볼록인데 지수함수라서 점근선 개념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간에 여기 요쪽 요게 x는 m이 되는 거죠. 대칭이니까 대칭축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여기서 우리 m 값은 뭐였죠? 사실 평균이었죠. x의 평균이고, 뭐 시그마는 표준 편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이제 보고 있는 요 1번이죠. 1번. 얘는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뭐 그저 종 모양의 곡선이죠. 이렇게 했고, 2번이 뭐냐면 x축과 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이건데, 자, 이 정규 분포는 x의 전체 범위가 어디냐면 전체 선, 우리 연속 확률 변수는 선 개념이라 했잖아. x의 전체 선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다. 이거는 뭐냐면 실수 전체란 말이야. 실수 전체. 계속 작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 사이다. 이 말은 그냥 실수 전체. 이건 사실 얘는 약속이거든요. 실수 전체다.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고, 그러면 이제 여기 실수 전체에 대해서 x의 범위, 전체 범위, x의 전체 범위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야? 넓이 얘기하는 거죠. 연속 확률 변수에서 넓이는 뭐였죠? 넓이는 확률이었죠. 아, 그러면 전체 범위에 대한 넓이는 뭐냐면 확률인데 1이겠죠. 전체 범위에 대한 거니까. 아, 그래서 1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3번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면 x는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x축 점근선이 왜였죠? 이게 기본 형태 자체가 지수함수 꼴이라서 지수함수의 특성인 x축이 점근선이다. 이게 반영이 되는 거고, x는 m에서 이 위로 볼록의 꼭지점 개념인 거니까 여기서 최대값 가지는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이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시험 문제 한마디로 이렇게 잘 나오는 건데, 요거 4번 5번. 자, 시그마는 일정 하는데 m값에 변화가 생깁니다. m값에 변화가 생기면 뭐예요? 평균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얘가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려놓은 여기에서 m'이 만약에 더 커요. 시그마는 똑같은데 m'이 더 크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금 우리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m'을 파란색으로 하기로 한다면은 이렇게 m'은 여 옆에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진다. 알겠나 이게? 이 평균 m 값에 대한 변화는 이거 좌우 움직이는 거예요. 평균의 변화니까 대칭축의 변화라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긴다. 이게 4번이고, 그러면 자, 이거 4번을 보면서 이제 살짝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시그마가 일정화돼 있죠. 그럼 얘 뭐가 차이? 평균만 바뀌는 거니까 이 모양 자체는 유지가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m값의 역할은 대칭축에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그런 변화에 대해서 봐주는 게 평균인 m값의 변화인데, 그러면 시그마 값의 변화는 보니까 이거의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거였어요. 그럼 m값은 좌우로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평행이동이 뭐였죠? 평행이동은 그래프 모양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기만 하는 거죠. 이거 평균의 역할이 이거고, 그럼 시그마의 역할은 무엇인가 보면은, 우리 시그마가 표준 편차인데, 그럼 이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란 말이야. 루트 분산? 그러면 분산은 뭐였어요? 분산은 뭐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즉 편차로 만든 거였죠. 편차로 만든 거였어요. 그럼 편차는 또 뭡니까? 편차는 변량 빼기 평균입니다. 즉 x 빼기 평균이라고요. 즉 뭐냐면 평균과의 차이예요. 평균과 차이라고까지 쭉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평균과 차이인데, 자, 그러면 시그마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시그마가 커집니다. 시그마가 커지면 평균과 차이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시그마가 커졌다. 시그마 해서 원래 있던 시그마가 있고, 시그마 커집니다. 커진 게 뭐 시그마 프라임이라고 하면 시그마 커졌으면 어떻게 되냐. 이 시그마 프라임 얘는 그려보면은 시그마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평균과 차이니까 요 평균과 차이 있죠. 평균과 차이. 이런 차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즉 이게 얘 차이가 더 커져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커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차이가 더 커지고 이 말이래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더 커집니다. 즉 그래서 시그마가 커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더 커진다. 원래 여기서 이만큼 차이였다면 시그마 커지면 이만큼 차이가 됩니다. 괜찮겠죠? 무슨 말인지? 평균에서의 차이가 더 커집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의 결론으로 그럼 시그마는 이 개념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는 그래프의 모양, 그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그럼 어떻게 되나? 자, 이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되는데 곡선의 가운데 부분이 부분의 높이는 낮아지면서 넓게 퍼진다. 이게 일단 이게 시그마가 커지면은 넓게 펴짐까지는 알겠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가 왜 내려가요? 높이가 낮아진다. 높이는 낮아짐. 이게 왜 되냐면 전체 넓이가 1인 거는 전체 넓이가 1이라고 고정이 돼 있어야 되죠. 전체 확률이 1이니까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가 1이 되는 게 유지되려면 옆으로 벌어지면은 위아래로는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 넓이는 1인 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가 커지면 낮아지면서 넓게 퍼지고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은 높아지면서 좁아지는 거죠. 그죠? 이 폭이 좁아지면서 이게 대신 높아져야 되죠. 이게 좁아졌으니까 높이는 커져야지 밑변 높이 하면 넓이가 맞춰지잖아요. 이게 1인 게 유지가 되려면 이렇게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게 정규분포의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정규분포는 일단 복잡하게 생겨져 있는 저런 지수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지면은 정규분포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x는 그 평균 분산으로 표현한 요 표현법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하고, 정규분포 곡선은 저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인데 일단 시작은 여기 보면 어떻게 시작했었냐면은 요 위에 거에서 시작을 해서 뭐였죠 이거? 2차 함수 시작을 했어요. 2차 함수 위로 볼록이죠. 마이너스 이거 위로 볼록이었고 기본 형태 자체가 지수 함수니까 이거 점근선 개념이 들어갔다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의 역할은 좌우로 평행이동, 그죠? 이게 대칭축이니까 이거였고, 시그마 커지면은 이 차이가 커지죠. 양옆으로 넓어져야 되지. 대신 근데 넓이가 1이 되려면 높이가 낮아져서 넓이 1인 거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은 폭이 좁아진 대신 높이가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입니다. 되게 설명이 좀 그래도 10몇 분 이 정도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이 정도 봤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정규분포에 대해서 봤고, 그러면 이제 이 정규분포는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들은 뭐가 나오냐면, 일단 지금 한 이거 자체에서 이거에서 요거 가지고 문제가 일단 나오긴 나오거든요. 요걸로 특히 이제 내신에서는 얘는 뭐라 해야 되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약간 내가 막 진짜 잘 나옵니다 이러면 정말 잘 나오는 건데, 요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어쨌든 근데 결론적으로는 공부는 꼭 해야 되는 거죠.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문제가 얘가 사실 그래 이거죠. 정확히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이 개념에 대해서 공부는 이거에 대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알겠죠? 얘는 그래프의 생김새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대칭이면서 이 m과 시그마의 변화, 요거 알겠죠? 대칭인 거 가지고 나오고 m과 시그마의 변화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입니다. 뒤에 가서 예제까지 풀 거라서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됐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보냐면,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그 중에서 딱 표준이 되는, 우리 2차 함수도 표준형으로 바꾸잖아요. 표준형. 이것처럼 정규분포도 표준형이 있어요. 표준 정규분포. 자, 그거 보면 내려가 보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 이거든요. 표준 정규분포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 표준 정규분포가 있는데, 그럼 얘는 뭐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 즉 n의
n 0이 사실 1제곱인데 1제곱 이렇게 가는 건데 1제곱은 1이니까 그냥 1만 써놓은 거죠. 이렇게 아까 이거 얘처럼 n의 m 시그마 제곱이 정규분포 표현하는 건데 여기에서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니까 이렇게 이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알겠죠?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 표준 정규분포는 우리 원래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이거를 뭐 따른다 이렇게 하는데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보통 z라고 z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z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저거 살려가면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면 여기 문자를 이제 z라고 맞춰서 써가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서 z의 확률 밀도 함수 fg는 뭐냐면 아까 했던 거기 이제 복잡한 식에다가 m 값에 0 대입하고 뭐 시그마에 1 대입한 겁니다. 여기 0 대입하고 뭐 1. 이거 형태까지 자세히 하긴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거다 입니다. 했고, 그러면 자 이거 개념을 했고, 그러면 이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표준화 개념이거든요. 표준화 개념이고, 그리고 표준화 개념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얘는 사실 표준화는 그냥 계산 문제거든요. 계산 문제.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왜 하는가 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자 우리 여러분 정규분포는 x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어가지고 걔가 n의 m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정규분포는 종류가 너무 무궁무진해요. 이게 요 자리에 그냥 평균이니까 평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모든 숫자 실수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죠? 그리고 분산도 시그마 제곱하면 얘는 0 이상이 있잖아요. 0 이상의 숫자 진짜 아무거나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규분포는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무한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 이 셀 수 없이 많은 정규분포들에 대해서 따져볼 때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이거 확률 변수, 얘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죠? 확률을 둘러싸인 넓이로 구한다고 했죠. 그럼 정규분포 이렇게 생긴 거에서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확률을 구한다. 이거 지금 요거 넓이 구해야 되죠. 이것도 있고 평균이 얘한테서 얘 기준으로 평균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저기 뭐 표준 편차가 더 작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에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 그래프를 이 식에 맞춰서 인테그랄 해서 a에서 b까지면 a에서 b까지 fx dx에서 이거 넓이를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규분포는 정규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의 넓이, 즉 확률을 구할 때 각각마다 다 따져서 하기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표준 모양을 하나 정해놓고 이제 우리가 이 표준 정규분포 여기 평균이 0이고 얘가 0이고 1이네. 0, 1이네. 0하고 1제곱 1이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만 이거만 계산을 다 해놓습니다. 미리 계산을 해놓은 보면 표준 정규분포 표 있거든요. 이거 모든 책 여러분 바이블 맨디에도 보면서 바이블 맨디에 보면은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있는데 뭐냐면 이 0, 1인 정규분포에 대해서 이것만 계산을 다 해놨어. 계산. 예를 들면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0에서 뭐 1까지 이거는 뭐 얼마다. 0에서 뭐 1.1까지는 얼마다. 0에서 뭐 2.3은 얼마다. 이런 걸 계산을 다 해놨다고. 대신 요거 하나만 해놓은 거예요. 왜 하나만 해놨을까 하면은 이런 여러가지 무궁무진한 얘네들을 요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나만 해놓고 나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애들은 전부 다 이걸로 바꿔서 표에 맞춰서 문제에 나와 있는 표에 맞춰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아시겠나요? 표준 정규분포가 있는 이유는 무수히 많은 정규분포들의 확률을 구할 때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얘네들을 표준 정규분포로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서 걔네들로 다 바꿔서 계산을 다 해놓은 그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확률을 직접 구하려고 그걸 위해서 표준 정규분포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정규 분포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확률을 구하려면 맨날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표준을 하나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만 구해놨다. 그러면 아까 말한 거의 핵심이 그거였죠. 어떤 정규 분포가 있으면 표준 정규 분포로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꿀 수 있으니까 얘만 계산해 놓은 거잖아. 그럼 정규 분포의 표준화를 어떻게 하는가? 표준 정규 분포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자, x가 n의 m 시그마 제곱이라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질 때 이거를 표준화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우리 x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시그마, 표준 정규 분포 시그마 분의 x 빼기 m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사실 의미가 그거죠. EX는 M이고 VX는 시그마 제곱 이런 거죠. 이런 거고 X는 요렇게 이거인데 우리가 뭘 한다고 했냐면 X를 요걸로 바꿔보겠다고. 그러면 여기 맞춰서 평균을 구해보면 2의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거를 되고, 그러면 이제 V의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바뀌어.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2의 시그마랑 M 어차피 상수거든요. 그럼 시그마 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해서 얘가 평균은 어떻게 되죠? 평균은 요 1차 변환 그대로 따라가죠. X 빼기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평균이 뭐죠? 이거 M이잖아요. M. 그럼 어떻게 되나? 요게 시그마 분의 M인 거죠. 그러면 이거에서 시그마 분의 M을 뺀다. 뭐야?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 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하면은 이렇게 X를 이렇게 변환해주면 이거의 평균은 오른쪽 거 지우겠습니다. 한번 0인 거를 한 번만 구해보는 거야. 0이다. 차단했어요.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는 V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인데 분산에서 공식은 뭐죠? 앞에 곱해진 거에 개수의 제곱 이거에 분산을 곱한 거. 얘가 1차 변환에 따른 이제 우리 분산 구하는 거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거는 뭐죠? 이거 원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는 시그마 제곱분의 1에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되죠. 계산하면 뭐죠? 1이죠. 1. 그래서 이렇게 1차 변환하면은 분산은 뭐가 되냐면 1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거?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왜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되냐면 지금 이거 계산을 하는 동안 하면서 이 m하고 시그마는 어떤 m 값이 2일 때, 시그마 값이 1일 때, 그럴 어떤 한 가지 상황에서만 본 거 아니고 얘네들을 그냥 문자로 살려두고 어떤 값이든 다 될 수 있다. 문자로 살려둬서 얘네는 어떤 값이든 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따져본 거죠. 사실상 해보니까 얘는 무조건 0이고 얘는 무조건 1이다 이거예요. 즉 이 x를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분포 x를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평균이 0으로 바뀌고 분산이 1로 바뀌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표준 정규 분포 따르는 확률 변수는 보통 Z로 표현을 많이 하고, X 입장에서 X가 Z로 되는 방법은 시그마 분의 표준 편차에서 X 빼기 평균 해주면, 요런 변환을 해주면 얘가 Z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얘는 0, 1 이거를 따른다 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 알겠죠? 표준화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요거까지 일단 개념 정리가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관계는 일단 두고 일단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고 이거 가지고 이제 예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일단 요렇게까지 되겠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조금씩 봐가면서 할 테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예제 봅시다. 정규분포 이렇게 일부러 옆에 칸을 뒀거든요. 이거 좀 상세하게 풀면서 필기도 좀 할 거 있어가지고, 자 이제 봅시다. 자 그럼 422번 정규분포 30의 2의 제곱을 따른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요 자리가 뭐냐면 평균 자리죠. 그래서 이 x는 30이고 요 뒤에 자리가 뭐죠? 분산 자리죠.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확률 변수 y는 2x-1에 대해서 이 y는 어떻게 됩니까? 2에 2x-1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거 2번 문제를 왜 냈냐면은 이산확률 변수에서 우리 이거 이 2에 2x-1 이렇게 하는 거 했었죠. 근데 그 했던 거가 지금 우리 연속확률 변수잖아. 연속확률 변수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이거? 그리고 그러면 뭐 답은 아까 위에서 30이었으니까 얘가 30이니까 60 빼기 1하면 59 이렇게 하고, 그러면 VY 분산은 2에 2x 아니 1한다 분산 V에 2x-1 이거라서 분산은 공식이 뭐죠? 앞에 개수의 제곱 2제곱에 vx 해서 계산하면 4 곱하기 원래에도 4였죠. 4, 4에서 16 그러니까 4의 제곱 16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잘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확률 423번은 확률 밀도 함수의 뭐 성질이 있는데 요거는 잠시 요거 정리해보고 잠시만 자, 잠깐 갖고 와보겠습니다. 얘는 저기 아닙니다. 자, 그려와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요렇게 x축이 있습니다. x축이 있고 이 중간에 평균은 먼저 그리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했을 때 여기 뭐죠? x는 평균, x는 m, x는 평균, 요거의 대칭인 거죠. 대칭이다 있었고, 이거에서 이제 기본 모양에서 시작합시다. 자, 1번 x는 m의 대칭은 곡선이다. 맞는 거죠 이거. 2번 x는 m일 때 최대값 맞죠? 이거 위로 블록의 꼭지점이라서 맞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클수록, 시그마가 크면 뭐야? 시그마가 커지면은 편차가 커지는 거니까, 편차가 커진다는 거는 이거 뭐 이게 커진다는 거죠. 이 커진다는 거는 뭐야? 옆으로 벌어진다고, 이렇게 더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그러면 3번 가운데 부분이 낮아지는 거 맞죠? 넓어지는데, 그러니까 양옆으로 넓어지는데 총 넓이 1인 거는 전체 넓이 1인 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약간 느낌이 그거죠. 가로가 길어졌으니까 세로는 짧아져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다. 그다음 4번. 자, 세직 fx와 세직선 m 플러스 시그마로 이루어진 넓이는 자, 이거 봅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fx와 x는 m 플러스 시그마 x축 그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m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건데, 자, m하고 시그마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m 플러스 시그마면 여기에요. 이쪽에 뭐 있겠죠? m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있습니다. 있을 때 함수의 그래프 fx랑 x축이랑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지. 아, 색깔 다르지. 요걸로 합시다. 요거죠, 요거. 요 넓이. 자, 요거의 요 넓이 요거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m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m 값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m 값의 역할? 요거 한 칸 잠깐만 올라가 볼게요. m 값의 역할은 뭐였냐면은 정리해뒀던 게 이거예요. m 값의 역할은 뭐야? 좌우로 평행 이동만 하는 거예요. 우리 평행 이동은 뭐라 그랬죠? 모양은 유지 그대로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기만 하는 거예요. x축 평행 이동, 뭐 y축 평행 이동 있잖아요. 평행 이동은 모양은 고정돼 있고 움직이기만 하는 거다. 이거기 때문에 자, m 값의 역할은 정확히 좌우 평행 이동이죠. 좌우 평행 이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이 상황이 옮기기만 요 모양은 유지가 되면서 좌우로 움직이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늘색 부분의 넓이 있잖아요. 이게 넓이는 안 바뀌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 알겠습니까? m의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좌우로 평행 이동했을 때 넓이가 변한다 아니죠?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넓이는 안 바뀌죠. 이게 넓이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 x축은 정근선이다. 맞죠? 얘는 기본적인 형태가 간단한 지수함수 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는 이렇게 x축의 점근선이었기 때문에 그 성질이 그대로 적용이 가지고 와집니다.
그래서 5번 맞는 거다. 아시겠죠 이거? 이게 괜히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게 아니에요. 평균 M 그거의 역할은 좌우로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모양에는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모양에 변화를 주는 거는 아까 여기 중간에 잠깐 있었던 것처럼 시그마죠. 분산. 알겠죠?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했고 424번 요거까지 볼 거거든요. 일단 424번까지 요거 424번까지 볼 거예요. 자, 봅시다. 자, 424번 마지막으로 이거 봅시다. 얘도 표준 정규 분포 그대로 분포표 그대로 그려서 하는데 정규 분포 아직 표준 정규 분포는 다음번 영상에서 하고. 자, 이렇게 있어요. 이 그림이 너무 별로입니다. 이렇게. 자, 됐어요. 그럼 여기 중간에 대칭축이 있는 거죠. 대칭축은 x는 평균, x는 m. 이게 대칭축이고, 자, 그럼 여기에서 뭐 1번, 2번, 3번을 구하시오 있는데, 여기서 m 값이 있고, 시그마는 뭐 어떤 시그마도 어떤 상수 값이 있는 거죠, 시그마. 했을 때, 자, a가 뭐냐면 a부터 봅시다. a부터 봅시다. a는 어디?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 뭐 이 정도가 m 플러스 시그마라고 해봅시다. 이 정도가 m 플러스 시그마라고 해보면 x는 m 플러스 시그마 해보고,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건 뭐냐면 확률이죠. 확률. 요 x 값이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인 거에 p 확률인 거죠.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은 뭐였죠? 그 선, 주어진 그 선,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요거 주어진 선에 대한 둘러싸인 넓이가 확률이죠. 확률이고 그 확률 값을 a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a다. 그렇죠. 여기가 a죠. 여기가 a. 그 확률 a가 여기인 거죠. a가 요렇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뭐냐면은 b는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간 a가 이제 파란색으로 했고, b는 그러면 뭐 분홍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b는 뭐냐면 요거에 대한 확률인 거죠. 그럼 그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m 플러스 2 시그마죠. 이제 우리 요만큼을 시그마라 차이라 본 거니까 그거랑 마치 2배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x는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이번에는 x가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얘는 이거에 대한 이거 알겠나? 이거에 대한 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요거 일단 요 정도 해놓고 나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볼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뭐냐, 이번에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니까 이거죠. 여기 m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냐면 얘는 없애고 나서 이만큼이죠. 이만큼. 알겠나? 왜냐면 이번에는 주어진 그 선이 이만큼이니까 그 선에 대해, 이 선에 대한 확률은 둘러싸인 넓이 요거죠. 요거 이렇게입니다. 이렇게라서 b는 어디냐면 이만큼이다. 자, b. 그래서 지금 a, b 구하는 것까지는 기본 개념이죠. 연속 확률 변수, 정규 분포도 필요 없어. 그냥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변수에서 확률 구하는 방법은 넓이다. 인 그 기본적인 가장 기본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냐면 정규 분포에서는 대칭성 있어요. 대칭성. x는 m의 대칭이다 이거. 이 424번은 이거를 추가시켜서 문제를 낸 거예요. 424번은 대칭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 가지고 냈는데, 자 대칭성 가지고 냈습니다. 그러면 자, 1번이 x가 m-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 할 거거든요. 하려고 보니까 m-시그마면은 여기에서 요렇게 요쪽으로 간 거겠죠. 여기가 m-시그마일 거란 말이야 이거. 그러면 이거보다 크거나, 얘는 x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면 큰 거 전부 다래요 이게.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줘 이거? 이만큼 여기에서 이거 전부 다 쭉쭉쭉 전부 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거? 얘는 넓이가 이거 말하는 거죠. 1번 문제는 이걸 말하는 거 이거. 아시겠나 이거?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볼 건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얘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우리 요거를 파란색 이 초록색 구해야 돼. 초록색 구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만큼이죠 여기. 아까 봤을 때 여기 요만큼 조각이 얼마였죠 여기 넓이가? 얘가 A였는데 아까 요거 이 지금 요거 하기 직전에 말했던 거 대칭성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면 저 A였던 게 어디도 A냐면은 여기가 A가 되는 거 알겠어요 여기 요만큼이 넓이가 A예요. 왜냐면 그 오른쪽에 딱 똑같았던 그 조각이 대칭해서 넘어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칭해서. 아 그래서 여기가 A다. 여기가 넓이가 A고 그래서 확률도 A가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러면 그래. 요만큼은 전체 그 초록색에 대한 그 넓이를 다 구해야지 1번 답이 되는 거죠. 넓이가 확률이니까 그 넓이를 다 구해야 되는데 일단 초록색 전체 넓이 중에서 초록색에 대한 넓이 중에서 요만큼 있죠. 요만큼 넓이는 A라는 걸 구해놨어요. A라는 걸 구해놨는데 그러면 남은 부분 있잖아요. 남은 부분 여기죠 여기를 이 빨간색 남은 요 부분을 구해야겠죠 여기다. 그럼 얘는 얼만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얘가 얼마인지? 얘는 자 한번 딱 얘기하면 여기 대칭축이죠. 대칭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 전체 넓이가 얼마죠? 전체는 1이죠. 왜냐면 전체 넓이 1, 확률이 1이니까. 이건데 지금 이 빨간색은 뭐예요? 대칭축에서 오른쪽이지. 대칭축에서 오른쪽. 그러면 얘 뭐 전체 딱 반토막 아닙니까 이거? 이 그래프의 전체의 반토막이잖아요. 반토막. 왼쪽으로 반토막. 그래서 오른쪽으로 반토막은 확률이 얼마겠어요? 반이니까 0.5. 왼쪽으로 반토막도 0.5 반, 0.5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부분은 뭐냐면 요 오른쪽 요 조각의 넓이는 0.5가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된 겁니다. 1번의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1번 대칭성에 의해서 요 왼쪽 요 조각의 넓이는 A인 거고 얘는 거기에다가 반토막 전부 다니까 0.5 더한 것까지 이거. 그래서 이게 1번의 답이에요. 아시겠네 이거? 그러면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2번도 딱 대칭성으로 한 거죠. 2번은 어디죠 이게? M-2시그마 M-2시그마면은 이만큼이 똑같이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M-2시그마다 이거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M-2시그마부터 M 플러스 2시그마까지 얘는 요것도 지금 칠하고 있는 얘까지 추가되는 거지. 근데 지금 칠하는 이 부분은 뭡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얘도 B가 넓이가 B죠. 지금 뭐야? 확률이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2번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색칠된 부분 전부 다죠. 이거 넓이 얼마? 2B잖아, 2B. 자, 그럼 2번 답은 뭐 2B가 됩니다. 딱 대칭이라서 그거의 2배. 아, 너무 기네 영상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요거 얘는 무슨 색으로 볼까? 이걸로 봅시다. 자, 3번은 뭐냐면 n 플러스 2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 다들 근데 이 정도 듣다 보면 기억이 아마 대충 날 것 같단 말이야. 내 생각에 대충 날 것 같은데 n 플러스 2 시그마 이거 얘보다 큰 거죠. 이쪽으로 다 크거나 같은 거 전부 다죠. 그럼 뭐야? 이쪽으로 전부 다 쭉쭉쭉 전부 다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지 이거. 그럼 얘는 뭔가 아까 봤던 저 위에서 반토막이 0.5였죠. 0.5에서 얼마를 빼는 거죠 이거? 여기 B만큼 빼는 거잖아요. 이거 B만큼 요거만큼 빼는 거죠. 오른쪽 반토막 0.5에서 요 B만큼 빼면 되죠. 그러면 요 파란 하늘색이 나온다. 답이 나온다. 그래서 0.5 빼기 B 요게 3번의 답입니다. 이렇게. 네, 요렇게까지. 알겠죠? 요거 얘는 대칭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반토막이 0.5다. 요거 두 개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네, 요거까지.